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은 에듀윌 이영방 교수님으로 시작을 했고, 갈아탔고요. 방문각의 국승옥 교수님으로 갈아탔습니다. 국승옥 교수님 진짜 최고입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려면 김백준 교수님 공부를 하시고, 도중에 어느 학원에서 듣다가 이 교수님이랑 잘 안 맞다, 학개론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 저는 방문각의 국승옥 교수님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민법은 에듀윌의 서석진 교수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에듀윌에서 메가랜드로 이적하셨는데, 저는 서석진 교수님으로 듣다가 마무리는 방문각의 김덕수 교수님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김덕수 교수님 되게 좋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1타 강사시고요. 본인의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가 100% 집중되어 있는 교수님이다 보니까 저는 듣다가 공부 중에 약간 눈물도 흘리고 이랬었어요. 약간 희망과 용기가 복돋아지니까 힘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동받아서. 그리고 저는 중개사법은 에듀윌의 임선정 교수님으로 듣다가 메가랜드의 김상진 교수님으로 갈아탔어요. 중개사법은 에듀윌의 임선정 교수님은 호불호가 좀 많이 심하게 갈립니다. 진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저는 어찌됐든 메가랜드 김상진 교수님으로 갈아타고 중개사법을 본 시험에서 82.5점으로 나름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메가랜드 김상진 교수님은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쉽게 해도 쉬운 과목이고 분량이 작은 과목이기 때문에 80점 이상은 맞게 해드린다. 저 믿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신다면 80점 이상은 쉽게 달성해 드리겠다 이러면서 김상진 교수님 정말 대박입니다. 중개사법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면 김상진 교수님을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공법은 저는 에듀윌 김희상 교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학원의 교수님들도 갈아타서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결국 저는 끝까지 김희상 교수님으로 마무리를 했고, 1타 강사님을 추천드리자면 에듀윌의 김희상 교수님도 정말 명품 공인중개사 1타 강사고, 모든 분들이 추천하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지금 메가랜드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고상철 교수님인데 이분은 정말 유명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신 분들 중에 고상철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고상철 교수님으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제가 김희상 교수님으로 공부를 하다가 고상철 교수님도 안 들어본 건 아닌데 왜 끝까지 김희상 교수님으로 했냐면, 마찬가지로 김희상 교수님이 하시는 암기 코드나 김희상 교수님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찝어주는 단락들이 고상철 교수님한테 갈아타서 접목을 시키려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법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론들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공법은 40점 과락만 넘기면 충분히 밥값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한다 하면 고상철 교수님이나 메가랜드 이상곤 교수님, 그리고 방문각의 오시훈 교수님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김희상 교수님으로 배워왔고 끝까지 마무리를 김희상 교수님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김희상 교수님으로 쭉 갔고요. 방문각의 오시훈 교수님도 백선을 들었어요. 어차피 방문각도 결제를 해놨었고 공법이 아무래도 저를 끝까지 발목을 잡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싶어서 오시훈 교수님의 백선도 들었는데 오시훈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제가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 오시훈 교수님 이 백선 교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맨 앞 페이지에 진짜로 감동되는 글귀를 써두셨더라고요. 와, 진짜 보고 감동하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 김희상 교수님의 약간 젊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두 분이 가르치는 포인트도 비슷하고 암기법도 비슷한데 백선만 들었는데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교수님 진짜 잘 가르치신다. 김희상 교수님은 에듀윌에서도 나름 유명하고, 김희상 교수님께서 만든 체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도를 활용해서 방대한 분량의 공법을 요만한 체계도 책으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 체계도를 마지막 저는 시험장까지 들고 갔고 김희상 교수님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김희상 교수님 되게 딱딱하고 로봇처럼 가르치시는데 그 안에 숨은 유머러스가 있어서
공부하다가 좀 빵빵 터져요, 혼자. 인강 듣다가 아무래도 웃으면서 즐겁게 공부하면 엔돌핀 돌고 좋거든요. 공법은 김인상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공시법은 저는 에듀윌 김민석 교수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에듀윌에서 메가랜드로 이적하셔가지고 강의하고 계신 배상용 교수님이라고, 배상용 교수님도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 많을 만큼 1타 강사예요. 그래서 저도 메가랜드 결제해놨으니까 김민석 교수님을 듣다가 배상용 교수님으로 이제 한번 갈아타봤는데, 김민석 교수님이 이제 70공시라는 그걸로 유명하시거든요. 두 문자 암기법으로 공시법을 암기를 시키시는데, 또 그게 이제 배상용 교수님하고 암기 코드가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김민석 교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처음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배상용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교수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희망과 용기를 준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김민석입니다 라고 항상 소개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수험생들한테 웃음을 잃지 않게끔 재밌게라기보단 기분 좋게 강의를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김민석 교수님 믿고 따라가시면 공시법, 등기법은 문제 없으실 텐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본 교수님들 중에서는 김민석, 배상용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법. 세법은 시험에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다른 과목들은 민법, 학개론 이런 것들은, 중개사법, 공법 이런 것들은 40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세법이랑 등기법은 각각의 과목들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봐요. 등기법, 공시법에서 총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에서 16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듀윌 신성용 교수님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법 자체가 원래 암기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조금 지루한 과목이긴 해요. 근데 신성용 교수님 또 강의하시는 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타일이라 좀 잔잔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본인의 이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게 세법도 신성용 교수님이 편제하신 그 체계도가 있거든요. 이제 신성용 교수님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따라가신 분들도 이 체계도에서 다 나왔다, 신성용 교수님이 짚어주시는 데서 다 나왔다 하실 만큼 되게 유명하고 관록이 있으신 교수님인데, 저는 조금 세법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고 막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세법 아는 건 없지, 시험은 쳐서 합격은 해야겠지. 그러다가 커뮤니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이송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현재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송원 교수님으로 세법을 8월 달부터 10월 말,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성용 교수님한테 들은 이제 이론들이 많이 쌓여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송원 교수님은 진짜 정말 유명하세요. 공법에 고상철이 있다면 세법에는 이송원이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송원 교수님인데, 세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송원 교수님 그냥 들으십시오.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귀 안에서 머릿속에서 무슨 마술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법이 달달 외워지고 세법이 쉽게 느껴지고 세법을 알게 돼요. 그냥 세법을 공부하면서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었으면 이송원 교수님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 어렵게만 느껴지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세법이 잡힌다. 저는 세법 이송원 교수님 강추드립니다. 저는 아마 이송원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시험을 쳐도 세법에 발목 잡혀서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세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보통 시험에서 한 문제 내지는 안 나오는 해도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3문제나 나왔어요. 그리고 세법에서 문제 출제 경향도 이번에 대폭 변경되다시피 해서 이송원 교수님도 시험에 대한 리뷰하실 때 이번 시험 세법 진짜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세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저는 세법 16문제 중에 11문제를 맞췄습니다. 물론 찍어서 운 좋게 맞춰가지고 11문제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한두 문제 차이가 합격을 좌지우지했거든요. 세법을 잡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불합격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법은 이송원 교수님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그
보통 교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가셔라. 교수님을 갈아타게 하면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저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근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듀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유명한 공인중개사 학원이잖아요. 그런데 좀 보면 강의력은 조금 약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에듀윌로 충분히 공부를 시작해도 끝까지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고등학교 꼴찌를 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교육이 발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일타 강사나 쪽집게 강사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데 강사력이 좀 중요해요. 저희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에듀윌은 교수님들의 학습 방식을 제가 배웠지만 학습 방식이나 강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커리큘럼 자체가 약간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을 앞두고 있고 이번 32회 시험도 조금 어려웠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렵게 시험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즉 어렵게 바뀌는 추세를 이제 대비를 하려면 어렵게 훈련을 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약간 모든 이론들을 다 섭렵하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 지역적인 문제도 다 빼놓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어려운 커리큘럼이 조금 저는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되게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석진 교수님이 약간 팁을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에듀윌에 속해 계시지만 에듀윌 커리큘럼에 대해서 약간 본인 수업 시간에 말씀들 좀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학원도 들어보자, 불합격해서 후회하기 전에 이때 다른 학원도 들어봐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절실함을 가졌죠. 어차피 에듀윌도 뭐 100% 환급반이 있듯이 제가 끊었던 방문각 메가랜드도 100% 환급반이 있거든요. 합격만 하면 제가 끊었던 수강료 100만원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공인중개사 따는데 빵원 들었어요. 빵원이라기보단 에듀윌에서는 제세공과금이랑 교재비 빼고 받아서 100만원 중에 한 70만원 정도 환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랜드랑 방문각은 제세공과금이나 교재비를 빼지 않고 100% 환급받는 걸로 제가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듀윌 하나만 끊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돈이 안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허투루 해서 시험에 불합격을 한다, 요러면 이제 300만원이 날아가는 거지만 저는 제가 게을러질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미친 도박수를 뒀습니다. 내가 결제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면 다 환급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학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가입할 때 그 학습 매니저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책 다 보내줄 필요 없다. 저는 100선만 들을 거고 최종 마무리하면서 핵심 요약만 들으려고 해서 책 보내줄 필요 없다 하니까 괜찮대요. 책 다 받으래요. 그래서 그 책들은 저는 당근마켓으로 다 팔았습니다. 당근마켓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한 3만원 5만원에 이렇게 파니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초, 기본, 심화 과정을 에듀윌에서 들었던 거를 어려워하던 이론들이나 단락들을 제가 선택한,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1타 강사님들께 더 쉬운 강의로 들어버리니까 입체적으로 그 이론들이 머리에 쏙쏙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수님들이 다르게 약간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앞에 공부했던 교수님이랑 뒤에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들이 합쳐져서 저는 시너지를 엄청나게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틀에 갇힌 공부 방법보다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우리처럼 공부를 잘 못했던, 학창시절이고 성인대에서도 공부랑은 별로 친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교수님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1월 달부터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뭐 좀 부끄럽지만,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지만, 한번 제가 그래도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마지막까지 완료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신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찍어볼 예정이니까요. 제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2022년도에는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을 해볼 테니까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면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